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 회계사고요. 코퍼레이트 이슈얼 6번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코퍼레이트 이슈얼 6번 강의 진행하기 전에 레벨 북 1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이게 타임 밸류 오브 머니 요 내용을 좀 공부를 해야 돼서 요거를 오늘 3시간 하고 다음에도 한두 시간 정도 해가지고 요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이슈어 이게 북 3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 드리면 저는 2011년에 한국 KICPA를 합격했고 그 다음에 KPMG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2017년까지 하다가 지금은 그냥 전업 강사예요. 전업 강사고 KICPA 재무관리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가르치고 있고 AICPA에서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랑 그 다음에 CG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그 다음에 IT 좀 문과인데 잘 모르는데 컴퓨터 어쨌든 IT 그 다음에 요새 공기업 준비생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공기업 강의도 예전에는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CFA 요익에서는 FRS는 권호상 선생님하고 저랑 하고 있고요. 저는 강남에서 진행하고 있고 권호상 쌤은 종로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이슈어는 제가 종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과목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빨리 요거나 하죠. 1번 거기 1페이지예요. The Time Value of Money. 언제까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자, 거기에 쭉 2페이지까지 한 넘겨보시면 2페이지에 Using a Financial Calcula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계산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텍사스거든요. 텍사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BA2네요. BA2.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일단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고 여기 계산기 사용법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유튜브에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시험 목적으로 쓸 용도만 딱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목적으로만.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거기에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보시면 P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PY는 거기에 보시면은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맨 위에 CPT라고 있죠. CPT. 왼쪽 맨 위에 CPT라고 있고 몇 가지만 세팅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컨드라고 있어요. 세컨드. 얘는 뭐냐면 우리 컴퓨터에 키보드에 보면 시프트 키 역할이에요. 시프트 키 역할. 그래서 시프트 누르고 1을 누르면 느낌표가 나오죠. 그러면 세컨드를 누르고 만약에 위에 있는 CPT를 누른다. 그러면은 뭐가 입력이 되냐면 퀴이 입력됩니다. 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세컨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그러면은 PY를 찾아야겠죠. PY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나요? 똑같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밑에 세 번째 N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IY라고 있는데 그 위에 PY라고 있죠. 그거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PY. 그러면은 일단 세컨드 IY 누르면은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고칠 필요 없어요. 이게 PY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지급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급한다 라는 의미로 1년에 몇 번 지급하냐 이자 지급 횟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2번 지급할 수도 있고 1년에 뭐 12번 월마다 지급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거는 요 세 번째 줄인데요. 이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N, IY, PV, 그 다음에 PMT, 그 다음에 여기에 FV.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버튼들이고 얘네들은 이따가 다 계산해 볼 거예요. 요걸로. 일단은 용어들을 한번 보면 N은 N 넘버고 IY는 얘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횟수. 그 다음에 PV는 현재 가치입니다. Present Value, 현재 가치고요. 그 다음에 이 PMT라는 것은 매년 얼만큼 줘야 되냐. 그래서 페이먼트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100만 원씩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페이먼트. 그래서 매년 지급하는 금액, 일정 금액. 맥이고 future value는 이거는 face value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future value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채권에서 요 FV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거 face value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future value, 미래 가치가 될 겁니다. 미래 가치 또는 face value, 액면가로도 씁니다. 미래 가치로 더 많이 쓰이니까 미래 가치로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번째 줄, 이 세 번째 줄을 나중에 쓸 건데 한번 눌러볼까요? N, IY, PV, PMT, FV 다 0으로 돼 있을 겁니다. 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입력시키려면 N 누르고 3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3 누르고 N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N이 입력됩니다. 아시겠죠? N 누르고 3이 아니라 3 누르고 N. 그 다음에 그러면은 IY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어떤 문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문제를 또 풀 때 얘를 딱 지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우는 방식은 맨 밑에 왼쪽 맨 밑에요. 왼쪽 맨 밑에 보면은 CEC라고 있잖아요. 그게 캔슬하는 거예요. 캔슬하는 거. 근데 여기 있는 계산기 내에 첫 번째 메모리에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숫자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싹 다 없애려면 그 맨 왼쪽 아래 CC 위에 보시면 Clear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Clear Work도 쓸 건데 뭐 세컨드 누르고 Clear Work 누르면 이때 싹 다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메모리들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 뭐 밑에는 크게 이제 뭐 세팅할 거 볼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딱 요것만 세팅을 해볼게요. 0 밑에 보시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점 위에 보시면 포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맷.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요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컨드 누르고 포맷 누르면 되죠. 그러면 DC부터 나올 거예요. DC 나오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맨 위쪽에 델, 인스 밑에 위아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볼까요? 아래 DG 그 다음에 US 그 다음에 CHN DC 돼 있죠? 나머지 것들 건드릴 필요 없고요. DC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소수점짜리거든요. 내가 소수점짜리를 넷째 짜리까지 하고 싶다. 그럼 이걸 4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냥 둘째 짜리를 하고 싶다. 이게 디폴트 값일 거예요. 그러면 2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4를 누르고요. 엔터를 눌러야 돼요. 엔터 어디 있어요? CPT 오른쪽에 있어요. 맨 위에 CPT 오른쪽에. 그러면은 소수점 넷째 자리로 표시가 될 겁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나머지 것들은 뭐 할 게 없는데 쭉 내려가 보면 CHN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AOS라고 되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CHN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 AOS라고 되어 있으신 분, AOS. 상관은 없는데 이게 뭐 할 때 중요하냐면 자, 3 플러스 3 곱하기 3은 이거 얼마예요? 배웠죠? 우리는 뭐부터 계산해야 됩니까? 곱하기부터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3 곱하기 3 9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을 더하면은 12잖아요. 자, 여기에 만약에 CHN이라고 되어 있다. CHN을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계산합니다. 이런 거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CHN으로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뒤에서부터 알아서 3 곱하기 3 한 다음에 9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해가지고 12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하셔야 되고요. AOS로 되어 있으면 그냥 3 플러스 3 이걸로 세팅하고 한번 해볼게요. 3 플러스 3 곱하기 3 하게 되면 저절로 알아서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을 쓰기 때문에 체인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꾸냐? AOS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세컨드 누르고 세트를 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컨드 누르고 세컨드 누르고 엔터죠. 세컨드 누르고 엔터, 세컨드 누르고 엔터 하면서 바꾸시면 되고 저는 체인을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인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AOS는 곱하기부터 계산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세요. 이제 3페이지 이 정도 보고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타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를 배울 때 의사결정 자체가 단기 의사결정이 아니라 장기 의사결정이에요. 장기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 자체가 올해랑 내년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내후년도 있고 3년 후에도 있고 만기가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그래서 장기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의사결정 자체가 장기 의사결정이니까 단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000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재무제 표현은 다 가로치고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그래서 마이너스 1000을 가로치고 1000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 마이너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0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 처음에 돈 나가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00 나가고 500 세 번 들어오는데 그때 요 1차 년도에 들어오는 이 500은 1차 년도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기간 동안 보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언제 주는 거냐면 연말에 주는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보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연말에 주는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 같은 거 계산할 때 기말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 있어요. 기말연금은 연말에 주는 걸 가정하고요. 기초연금은 연초에 주는 걸 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화폐 시장가치 문제를 풀 때 별 말이 없으면 다 이렇게 기말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주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배당도 그렇고. 배당은 연초인가요? 어쨌든 1년 동안 보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배당은 좀 느낌이 다르죠. 12월 말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4월이라든지 5월에 그렇게 주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져서 들어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보유한 기간 말에 이렇게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년 후에 500 주고요. 2년 후에 500 주고 3년 후에 500 준다. 1000을 투자하면 그러면 이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 뭐 왠지 딱 보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1000 투자해가지고 1500 버니까.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화폐 시장가치에서는. 1000을 투자했는데 미래에 1500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말고 다른 데다가 투자하게 되면 2000을 벌면 그럼 다른 데다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걸 비교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럼 비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까? 어떻게 하냐면 다 현재 가치로 땡겨. 현재 가치로 땡겨가지고 시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interest rate예요. interest rate.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현재 가치라든지 아니면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하는 목적은 뭐냐면 의사결정 목적인 겁니다.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 아니면 의사결정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에 대한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 목적으로 현재 가치 또는 미래 가치를 구해서 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자율이다. 그러면 이자율에 대한 영어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이자율이라고 하면 일단은 rate는 비율, 그냥 율이에요. 율. 근데 내가 어떤 뭐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라고 있잖아요. 그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식이 yield라는 게 있어요. yield는 보통 채권에서 많이 쓰이는데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yield to maturity예요. 그럼 yield to maturity를 줄여서 YT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내가 투자했을 때 중간에 이거를 뭐 상환하지 않고 중간에 내가 회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때 그때 수익률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그게 yield to maturity라고 해서 그때 yield가 나옵니다. yield. 그 다음에 rate of return. 이게 수익률이죠. 일반적인 수익률, rate of return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요? 이자율, interest rate이죠. 이자율. 그 이자율이 수익률이 될 수도 있는데 수익률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자율이냐면 쿠폰 레이트. 쿠폰 레이트는 채권에서 주기로 한 매년 또는 뭐 매월 주기로 한 약속 이자율이거든요. 그 약속 이자율은 현금으로 얼마큼 주겠습니다. 액면가 대비 현금을 얼마큼 주겠습니다. 약속한 거지 실제로 그 채권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개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이 500이라는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그때 할인할 때 쓰는 이자율 그거를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부르죠. 디스카운트 레이트. 되게 다양합니다. 용어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required rate of return, yield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눈에 익히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뭐 생소하지 않게 그 정도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자, 그래서 이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LOS 1A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LOS 1A 볼까요? 거기에 interpret interest rate as interest rate를 해석할 건데 뭘로? required rate of return. 앞에 required가 붙었어요.
그러면 required는 뭐냐? required.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얘에 투자하게 되면 이 정도 수익률을 얻어야지 라는 미니멈 수익률, 허들 레이트이 있을 겁니다. 그게 required rate of return이에요. 요 정도는 벌어들여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이 자산에 투자하는 의미가 있지. 이게 required rate of return이고 이게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required rate of return 있고 그 다음에 discount rate 있죠? 거기에 discount rate.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그냥 단순하게 할인할 때 쓰는 이자율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이자율.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 있고 그 다음에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있죠. 이건 뭐예요? 기회비용이잖아요. 내가 A라는 거 안 하고 딴 거를 했으면 그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이게 opportunity cost잖아요. 내가 A라는 자산에다가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이 100 나요. 근데 A 안 하고 B, C가 있어요. B에다가 투자하게 되면은 80이고요. C에다가 투자하게 되면은 70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투자해요? A에다가 당연히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때 opportunity cost는 뭐냐? 80이에요, 80. 내가 포기하게 되는 여러 투자한 중에서 가장 좋은 걸 opportunity cos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비율화시킨 게 여기서 또 interest rate로 쓴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절대적인 금액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지만 이걸로 비율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주는 게 있고 9% 주는 게 있고 8%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10% 내가 포기하게 되면 9%, 8% 중에 뭘 할 거냐? 9%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에 대한 opportunity cost는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내용들이 쭉 있어요. required rate of return, discount rate, opportunity cost가 있는데 요거 자체가 막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예.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 보시고 나중에 다 이 용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정의, 암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LOS 1B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explain on interest rate. 이제 interest rate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as the sum of real risk free rate. 자, real risk free rate랍니다. 그 다음에 and 프리미엄. 자, 프리미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뭐다? That compensate investors for bearing distinct types of risk. 어떤 리스크를 부담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 그게 프리미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레이시긴 레이시인데 뭐가 있냐면 앞에 real이 있어요. real하고 대비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노미널이죠, 노미널. 노미널이 있고 real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노미널은 명목 금액이고 그 다음에 real은 실질입니다, 실질. 그러면은 리스크 프리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 리스크 프리,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자산은 뭐냐? 위험이 없는 자산. 뭐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든지 T빌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국가에서 발행한 국고채. 그렇죠? 국가에서 보증한 채권은 이제는 리스크 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국가가 보증한 채권은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스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무조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게
리스크 프리 레이트인데 그 앞에 리얼이 붙었잖아요. 그럼 리얼과 노미널을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얼과 노미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내가 어디다가 예금을 했어요? 5%짜리 5%를 예금을 했는데 1년 후에 찾아요. 근데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5%야. 그러면 나는 실제로 명목 이자율은 5%를 얻었지만 명목 수익률은 5%지만 실질 수익률은 0%잖아요. 이게 노미널과 리얼의 차이예요. 노미널은 그냥 명목상의 수익률이에요. 명목상의 금액이거나. 근데 실질은 물가 상승을 감안한 금액 또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경제학에서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피셔 효과라는 거 공부를 할 건데 그 피셔 효과에서 노미널 레이트는 리얼 레이트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더해가지고 구한다라는 게 피셔 효과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은 노미널과 리얼을 비교할 때는 인플레이션율을 넣냐. 아까 제가 노미널 5%인데 인플레이션 5%라서 리얼 0%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피셔 효과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때 여기서 리얼은 뭐다? 아, 물가 상승 감안 안 한 수익률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 안 한 수익률은 공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수익률들은 다 노미널입니다. 우리가 보는 수익률 다 노미널이에요. 왜? 물가를 감안하려면 일단 리얼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 시점이 필요해요. 기준 시점. 그 기준 시점 대비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시점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리얼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나의 기본 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수익률들은 다 명목이에요. 명목. 아시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은 알아서 빼셔야 됩니다. 물가는 알아서 빼가지고 리얼을 계산하고 우리가 보는 수익률 다 노미널이니까 우리가 그 노미널을 기본으로 깔고 아마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얼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게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게 거기에 real risk free rate이다. 그러면 밑에 식이 하나 있잖아요. nominal risk free rate은 real risk free rate에서 expected inflation rate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쓴 겁니다. 간단히 쓴 거니까 그거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노미널과 리스크의 차이를 봤어요. 이 노미널과 리스크의 차이를 봤다. 이게 1번이었어요. 두 번째는 프리미엄. 이게 더 중요하겠죠? 프리미엄. 결국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부터 출발을 해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부터 출발을 한 다음에 거기서 위험한 채권이면은 프리미엄을 얻는데 보통 프리미엄 여기서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프리미엄은 채권을 많이 가정한 것 같아요. 채권을 많이 가정한 것 같아서 채권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한 T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노미널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가 있어요. 회사채는 국공채에 비해서 위험하죠. 그러면 회사채의 수익률이 높을까? 아니면은 국공채의 수익률이 높을까? 했을 때 회사채의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럼 회사채의 수익률이 높을 때 그 회사채의 수익률과 국공채의 수익률의 차이, 그 차이가 채권에서는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스프레드인데 그 스프레드가 프리미엄으로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인데 채권에는 스프레드인데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붙일 때 어떤 위험 때문에 회사채의 수익률이 더 높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디폴트 리스크. 디폴트 리스크는 거기에 뭡니까? 못 갚을 위험이죠. will not make the promised payment. 못 갚을 위험. 이게 디폴트 리스크예요.
디폴트 리스크가 있고.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쓸 때 많이 쓰는 거죠. 신용 위험. 그래서 트리플 A, 뭐 더블 A다, 싱글 A다 라고 했을 때 그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들이 다 디폴트 리스크를 등급화시킨 거죠. 등급화시킨 거니까 이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리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퀴디티 리스크입니다. 리퀴디티 리스크. 얘는 디폴트 리스크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상장된 주식 많이 투자하잖아요. 비상된 주식도 투자를 하는 시장도 있긴 하지만 상장된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아요? 비상장된 주식이 수익률이 더 높아요? 비상장된 주식이 수익률이 더 높아요. 더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수익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높으면 좋아요, 나빠요? 네? 수익률이 높으면 좋아요, 나빠요? 수익률이 높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채권은 수익률이 높다면서요. 그럼 위험한 채권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수익률이 높으면 좋아요. 무한반복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라고, 수익률이 높을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서 봐서 그래요, 여기서. 100을 내가 투자했을 때 5%의 수익률이 난다. 그럼 105를 벌고 10%의 수익률이 난다. 그럼 110을 벌어요. 105가 되고 10%가 되면 11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 투자하죠. 이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 여기 financial, corporate finance라든지 corporate issue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1년 후에 100을 줄게. 1년 후에 100을 줄게. 그때 너 얼마 투자할래? 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이 높아요. 지금 요거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좋은 채권이죠. 가격이 낮아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채권이에요. 인기가 없는 자산. 자, 유동성이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유동성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아파트 급매로 내놓을 때 왜 급매로 내놔요? 유동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빨리 내놔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요 가격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면 요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90이다 라고 했을 때랑 80이다 라고 했을 때 수익률은 뭐가 더 높습니까? 80에서 100으로 가게 되면은 뭐 25%잖아요. 90에서 100으로 가게 되면은 한 11%